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권 내에서도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의 통합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부산 경남의 경우 시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민의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 논의 때마다 형식적으로 통합을 하면 되려 옥상옥을 만들 수 있다고 여론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통합은 추진 속도에 제동을 걸 우려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통합 준비를 마무리했더라도 설문조사 결과가 반대쪽으로 기울면 통합 추진의 동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도민의 여론보다는 대의기관인 시도의회의 동의를 토대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대해 SNS를 통해 법에도 없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통합을 방해하려는 처사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 과정에서의 위기와 통합 이후 완결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도민의 동의를 토대로 한 통합 추진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하는 국가 혁신의 화두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봐야 된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SNS에서 여성을 사칭해 연애 감정을 쌓은 뒤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1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해외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자체 규칙을 만드는 등 체계적인 범죄 조직을 운영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계 외국인 여성 B씨와 채팅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감정과 신뢰가 깊어졌을 무렵 이 여성은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A씨는 B씨를 믿고 큰돈을 투자했지만 얼마 뒤 투자 사이트와 B씨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A씨와 친밀한 대화를 나눴던 B씨는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이 아닌 해외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중국인 총책 30대 C씨를 비롯한 조직원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84명, 피해액은 122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입니다. SNS 계정에 미모의 여성 프로필 사진을 게시한 채 피해자들이 접근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연애 감정을 쌓고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사이트로 유인하여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거점을 두고 총책과 관리자, 기망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 수법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 내 지휘관리 체제를 갖추고 자체 규칙을 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범죄 조직을 운영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이 사용한 계좌를 분석해 피해금의 행방을 찾는 한편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 6명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쯤 부산 남해항에 정박 중이던 722톤급 원양어선 A호가 강한 바람에 육지 가까이 떠밀려 부산 해경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A호는 출항을 위해 닻을 올리려 했지만 엔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닻이 끌리며 육지와 1km가량 떨어진 곳까지 떠밀렸습니다. 부산 해경은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출동시키는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했고 다행히 A호는 엔진을 수리하고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신고된 교제 폭력 건수가 5천 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구속률은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부산 지역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5,4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나 늘었지만 구속 사례는 단 19건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역시 교제 관계에서 초기 폭행은 단순 폭행죄로 분류돼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분리 조치, 가해자 처벌 등도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범어사에서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범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시는 범어사의 수행 환경 보전과 산불 예방을 위한 숲길 등 탐방로 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공설 장사시설인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에서 내년 1월부터 조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에서 조화 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사설 공원묘지 3곳은 지난해부터 같은 조치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금지 조치로 인한 탄소 배출 감축량은 66톤에 달할 걸로 보인다고 이 부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불경 베이비붐 세대의 60%가량은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중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1955년부터 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 중 응답자의 57.7%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중이라고 답했고 38.9%는 하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3월 말을 기준으로 동남권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2천여만 원으로 베이비붐 이전 세대보다 1억 3천여만 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11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론 다소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9.9도, 습도는 44%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